자, 오늘은 171번부터 할 차례죠. 자, 171번 문제. 자, 아래는 바닥 상태에 있는 어떤 원소의 전자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파울리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훈트의 법칙, 그 다음에 축적 원리. 우선 축적 원리는 필요 없을 것 같죠? 한 종류의 오비탈만 나와 있으니까, 축해되어 있는 한 종류의 오비탈만 나와 있으니까 축적 원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훈트의 법칙 이것만 생각해서 바닥 상태를 찾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가번은 얘는 틀리죠. 뭐가 만족되지 않아요. 파울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죠. 그 다음에 나는 파울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만 훈트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들뜬 상태. 가는 불가능. 그 다음에 나는 들뜬 상태. 그 다음에 다는 얘는 바닥 상태네요. 그쵸? 얘는 바닥 상태 허용되는 거고, 바닥 상태 맞고, 그 다음에 나는 얘는 들뜬 상태죠. 들뜬 상태. 현재 총 5개가 D오비탈 같은데, 반을 채워야 되는데, 반을 채우기 전에 먼저 짝을 이뤘죠? 그러면 얘는 훈트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들뜬 상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스핀이 전부 다 우선은 반을 채운 거는 윗 화살표. 나머지가 윗 화살표니까 네 번째는 것도 윗 화살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들뜬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여기 파울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뭐다? 불가능. 그러면 바닥 상태는 다 하나만이 바닥 상태고 그 다음에 가와 반은 불가능. 자, 우선은 가부터 바까지 살펴봤고 1번부터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반한 거는 가와 반만이죠. 나는 아니죠. 나는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했어요. 훈트의 법칙을 위반한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나라마 나라마 맞았네요. 그쵸?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 파울리 베타블라 훈트 법칙 모두 만족한 전자 배치 바닥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다 하나 마는 아니죠. 틀렸네요. 네 번째 거 파울리 베타블라 훈트를 모두 위반한 것은 현재 없죠. 그쵸? 모두 위반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나와 바 나는 파울리는 만족했죠? 바는 훈트를 만족했죠?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옳지 않다. 아니죠? 2번이 맞았었죠? 자, 그러면서 171번 문제. 이 문제는 별표 좀 하나 할게요. 그러면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그 다음 불가능.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172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별표인 놈인데, 자, MO 문제요. 헬륨2와 헬륨2 플러스. 자, 헬륨은 2번 원자인 헬륨은 1s의 전자 2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2개의 헬륨이 중첩되면 1s가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 이렇게 2개의 MO를 만들고 1s 만든 시그마, 1s가 만든 시그마 스타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총 4개 이렇게 4개를 채우면 헬륨2는 결합차수 본드 오더가 몇 차? 0차.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헬륨2 플러스 1가 되면 전자 하나가 1s가 만든 시그마, 1s 만든 시그마 스타. 자, 여기에서 전자 하나가 이루면서 이렇게 되면 결합차수 본드 오더가 얼마? 2분의 1. 그래서 얘는 가능한 분자 이온이 되죠. 그러면서 1번은 각 물질에 대한 MO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하면 바로 여기 이거와 이거를 각각 그리면 돼요. 여기도 이제 1s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냥 그리도록 하죠. 1s들이 중첩돼서 2개의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를 만든다 하면서 이거 각각 그리고 전자 배치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차수 각각 구하라. 여기가 이제 2번이 되겠죠. 앞에 거는 제로, 뒤에 건 0.5차. 그 다음에 2번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사용할 가능한 분자는 누구냐 하면 헬륨2 플러스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굉장히 유명한 놈이죠.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니까는 꼭 알아두자. 됐어요. 173번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상표현 그림을 보고 소위 고산지대에서 물에 끓는 점 100도씨보다 낮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하면 뭐 하면 돼요? 대기압이 일기압보다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이 바로 어떻게 되더라? 100도씨보다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결건조법이라는 건데 자, 여기 제가 동결건조법 자료 찾아서 쭉 실어놨으니까 요거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0도씨 얼음에 충분 압력 가면 어떤 형태로 변하는가 하면 녹는 점 뭐 하게 돼요? 압력이 증가되면 녹는 점이 더 낮아지죠. 그래서 0도씨에서 얼음이었던 놈은 뭘로? 액체로 녹는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동결건조법 이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동결건조법이 무엇인지 요거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요 정도로 할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거 읽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73번 문제 됐고요. 그 다음에 17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산화원원
균형 맞추기죠. 우선 제일 먼저 MnO4-에서 1번 MnO4-에서 망간의 산화수는 얼마니? 얼마죠? 플러스 7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성 조건에서 위에 거 균형 맞추기 하래요. 그러면서 현재 철은 철 플러스 2가에서 철 플러스 3가로 얘는 산화되고 있다 하면서 바로 오른쪽에 전자 하나만 만족시키면 산화 반쪽 반응 바로 됐죠. 자, 그 다음에 환원은 MnO4-가 누가 된다? 망간 플러스 2가 된다 하면서 망간 하나 됐고 산소 4개 오른편엔 없으니까 4개의 물 분자. 그러면 H가 8개 건너편 없으니까 왼쪽에다가 8개 H 플러스 넣어주면 원자는 다 맞췄고 그 다음에 전화균형 마이너스 1짜리 하나 플러스 1짜리 8개면 플러스 7 오른쪽은 플러스 2짜리가 하나 그러면 왼쪽에 전압이 더 크죠. 그럼 왼쪽에다가 5개의 전자 넣어주면 그러면 환원 반쪽 반응도 산성 조건에서 만족시켜 놨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는 전자 5개 위에는 전자 하나니까 위에다가 5를 곱한 다음 2식을 더해주면 그러면 전자 5개 약분되면서 산성 조건은 철 플러스 5개의 철 플러스 2가가 2애가 1개의 MnO4- 그 다음에 또 8개의 H 플러스랑 반응하면 5개의 철 플러스 3가와 그 다음에 1개의 망간 플러스 2가 그 다음에 4개의 물 분자. 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2번 산성 조건에서 균형 맞추기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염기성을 바꿔라 하면 H 플러스 수만큼 양변에 누굴 넣어줘라? OH-를 똑같은 수로 넣어줘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두 개는 서로 중화돼서 8개의 물 분자. 그러면 여기 4개의 물 분자랑 약분돼서 그러면 최종 염기성 조건에서는 5개의 철 플러스 2가가 2애가 1개의 MnO4-랑 그 다음에 또 4개의 물 분자랑 반응하여 5개의 철 플러스 3가와 그 다음에 망간 플러스 2가 하나 그 다음에 8개의 OH-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염기성 조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철 플러스 2가 같은 경우는 당량수가 얼마인가요? 당량수라는 것은 1몰당 이동시킨 전자의 몰수. 즉 바꿔 말하면 또 여기 두 반쪽 반을 더해서 전체 반응 될 때 소거될 당시 전자수 하면 자 5몰일 때 5개의 전자니까 얘는 1몰의 전자 이동한다 1당량짜리요. 자, 반면 MnO4-는 같은 원리로 찾으면 얘는 당량수 얼마겠어요? 얘는 5당량짜리죠. 그러면 우리가 또 자, 산화원을 적정한다면 NMV는 얘는 N-M-V-에서 여기서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몰농도 만약 철 플러스 2가의 농도가 X 몰농도짜리 10ml 있는데 얘를 산화원 적정하기 위해서 뭐 0.1 몰농도짜리 20m가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 몰농도 X 몰농도 얼마니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당량 곱하기 X 몰농도 곱하기 10ml 이것은 5당량짜리 곱하기 0.1 몰농도 곱하기 20ml다. 자, 이렇게 하면 X는 얼마? X는 여기 10 약분하고 나면 얼마 되겠어요? 1몰농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계산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당량수를 이용해가지고 산화원 적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거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균형 맞추기 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서는 이 부분 건들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나온 MnO4- 얘는 자신은 환원되고 있어요. 그쵸? 자신은 환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다? 바로 산화제다. 산화제.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산화제로 사용된다면서 얘가 바로 굉장히 좋은 산화제예요. 이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중크롬산 Cr2O7-2가 이게 또 있어요. 그러면서 중크롬산은 얘는 산성 조건이든 염기성 조건이든 얘는 크롬 플러스 3가로 자 산화수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환원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거 균형 맞추기 마저 해본다고 하면 여기 2개 써주고 7개의 물 분자 그 다음에 건너편에 14개의 H 플러스 그 다음에 6개의 전자. 너무 좀 짧아졌네요. 좀 옮겨가지고 써야죠. 자, 여기 또 6개의 전자 하면서 얘는 당량수 얼마? 당량수 6짜리예요. 6짜리. 자, 이런 거 여러분이 데이터 암기로 외우고 나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편입에서는. 자, 우선은 MnO4-는 Cr2O7-니까 중크롬산 음이온은 이와 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nO4- 얘는 산성 조건과 염기성 조건이 좀 달라요.
이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활용 안 하기도 하는데, 자, 다르다는 걸 활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상성 조건에서는 MnO4 마이너스가 지금 위에서 쓴 것 마냥 누구로 된다? Mn 플러스 이가로 가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도 맞춰보면 4개의 물분자, 그 다음에 건너편은 8개 H 플러스에 5개의 전자. 이렇게 해서 얘는 당량수 얼마다? 5당량짜리. 자, 염기성 조건에서는 MnO4 마이너스가 누가 되냐면 MnO2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사실 반쪽 발가 다 외우는 건 좀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외운다고 한다면 MnO4 마이너스가 Mn 플러스 2가 된다.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MnO4 마이너스가 MnO2가 된다.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푸는 거는 이렇게 풀면 돼요. 산소 반쪽 발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제 균형 맞추기 산성을 한 다음에 위에서 했던 것 마냥 산소를 한 다음에 다시 염기성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2개의 물분자 넣어준 다음에 건너편에는 4개 H 플러스 그 다음에 3개 전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4개 OH 마이너스 건너편도 4개 OH 마이너스 써주게 되면 여기는 4개의 물, 여기 2개의 물, 또 약분하고 뭐 등등 하고 나면 그러면 최종 왼쪽에는 2개의 물분자, 그 다음에 3개의 전자, 그리고 자 이미 눈치챘겠지만 여러분 자 당량수가 다르죠, 그쵸? 4개의 OH 마이너스 써주면서 그러면서 얘는 당량수 얼마? 당량수가 3당량짜리예요. 당량수가 달라요. 여기 당량수 이렇게 다르더라.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 만들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러한 거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 잘 안 내긴 하는데 알아두면 편입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합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4번 문제 별 안 하려고 했는데 별 좀 할게 그랬죠. 바로 이러한 부가적인 내용들 때문에. 자, 이번에는 17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다음 화학 반응식 해서 탄소 곧 흑연이 산소란 반에서 CO2 되는 연소 반응 나왔네요. 이거에 대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첫 번째 가번. 탄소 원자 하나는 산소 분자 한 개와 하나와 반응하여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에 차면 탄소의 몰수가 1몰이라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도 역시 1몰이다. 맞았죠? 산소 분자 100개가 모두 반응시키는데 꼭 필요한 탄소 원자의 개수는 50개가 아니라 100개죠. 1대1로 반응하니까 틀렸고. 나번 6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이죠. 1몰의 탄소 원자가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하여 모두 이산화탄소로 변한다면 이산화탄소 양은 44.01g일 것이다. 1몰의 몰장이 44.01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어 반응에 참여한 탄소가 모두 이산화탄소로 변했다면 그때 제한 시약 이게 한계 시약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산소다. 여기서 산소가 충분한 양이 됐으니까 이때 누가 한계 시약이겠어요? 산소가 아니라 탄소겠죠?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가나라 이렇게. 자, 176번 문제. 자, 176번 문제는 이건 별표 좀 해주시면서 용해도 가장 큰 거, 용해도 가장 큰 화물은 누구냐? 뭐 용해도 순을 알아라, 뭐 용해도 가장 작은 거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원래 이런 거 물으려면 물에 우선 기본적으로 앞에 수식어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순수한 물에서 용해도예요. 그러면 어떤 정보 필요하죠? KSP가 필요하죠. KSP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KSP 크기 뭐 또는 용해도를 구해야겠죠. 용해도 구해서 KSP로부터 용해도 구해서 그걸로 크기 비교를 해야 될 텐데 KSP 정보가 없어요. 이 정보 없이 자 용해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이 내용은 무기화학이라 가지고 전공화학이 나오는 내용인데 전공화학이 나오는 건데 바로 이 얘기예요. 양이온과 그 다음에 음이온의 이 둘의 사이즈 차, 이온 크기 차. 크기 차를 이용해서 용해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하면서 용해도 크기차가 크면 클수록 이때 용해도가 크다. 용해도가 커진다. 자, 이런 얘기예요. 크기차가 커질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더 안으로 더 들어가면 뭐 수어 엔탈피와 뭐 격자 엔탈피 이런 걸 또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은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좀 수학적인 게 들어있는데 그냥 사실 필요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해서 용해도 이온의 크기 차가 크면 클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AgF, AgCl, AgBr, AgI.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용해도 크기 수는 알아시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면서 현재 양효는 Ag+는 주기표에서 아래쪽 주기에 포함되는 아래쪽 주기에 속하는 원자죠. 그러면 사이즈가 클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F 마스, CL 마스, BR 마스, I 마스에서 F 마스가 제일 작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이 케이스가 큰 양이온의 작은 음이온 해서 크기 차가 가장 커요. 그래서 용해도는 AgF가 제일 크다 되고 그 다음에 AgCl, AgBl, AgI 요란 순서 둘의 크기 차가 별로 없을 때, 즉 크기가 비슷할 때 용해도가 작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이 예도 여러분이 데이터 암기 같이 알고 다니면 매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 즉 이거를 데이터 암기로 외우고 다니면 간혹 용해도 차가 클 때, 아니, 이온 차가 클 때 용해도가 큰지 작은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예제를 이용하면, 크기 차가 클 때 용해도 커 하면서 바로, 여러분 바로 또 기억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요 개념 매우 중요한 거로 꼭 알아두자.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양이온은 Mg 플러스 이가, 그 다음에 Hg2 플러스 이가, 그 다음에 Ag 플러스 일가, 그 다음에 바륨 플러스 이가, 그 다음에 Pb 플러스 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마그네슘은 3주기에 플러스 이가면 껍질 2개밖에 없는 놈이고 나머지는 저 밑에 있는 6주기, 5주기 이런 애들이죠. 그러면 사이즈가 뭐 하더라? 얘가 우선 제일 작다. 그 다음에 현재 음료는 OH-하고 SO4-이가가 나와 있는데, 자, SO4-이가 당연히 CL-까지, CL-, OH-,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SO4-이가.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우선 얘가 사이즈 제일 크겠죠. 그러면 용해도 SO4-이가랑 마그네슘과 만났다면 용해도가 뭐 할 거다? 용해도가 굉장히 클 거라 예상돼요. 그런데 누구랑 만났어요? OH- 하면서 자, 나머지 OH-, CL- 이렇게 비교하면, 자, 우선 수소가 더 붙어 있긴 한데 산소는 2주기 원자죠? CL은 3주기고. 그러면 사이즈가 이러한 순서. 그러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누구랑? SO4-이가랑 만났을 때 용이 더 클 것 같은데 OH- 제일 작은 거랑 만났죠. 그러면 둘의 사이즈는 작은 것끼리 만났다. 바로 용해도 크지 않을 것이다. 배제. 그 다음에 HG 플러스 이가와 CL-, HG 플러스 이가와 CL-, 얘는 좀 큰 이온인데 거기다 이 양이온 두 개니까 사이즈도 엄청 크겠죠. 거기에 중간 정도 애매하죠. 그 다음에 Ag 플러스의 CL-, 자, 큰 양이온의 그 다음에 중간 음이온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는 큰 양이온 바륨 플러스니까 큰 양이온 얘가 몇 쪽이에요? 2쪽에서 2쪽에서 베릴륨, 칼슘이 아니라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스트롱슘, 바륨. 그러니까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사이즈 꽤 크겠죠. 거기에 OH-, 꽤 큰 양이온의 제일 작은 음이온. 얘가 용해도 앞에 있는 이런 애들보다는 훨 크겠네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은 PB 플러스가 큰 양이온의 SO4-가 역시 큰 음이온. 크기 차가 얼마 안 나겠죠? 크기 차가 가장 큰 거는 누굴 것이다? 바륨 플러스가와 OH- 만난 바로 4번일 것이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해도 가장 큰 걸 찾을 수 있었네요. 작은 건 요소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찐개찐 놈이 너무 많아서 제일 큰 것만 찾아낼 수 있고 나머지는 비교하기가 좀 힘드네요. 하지만 제가 해설에는 KSP 문헌을 찾아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여기 BaOH2는 가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성인데 현재 용해도 크기 순을 본다고 KSP 순을 본다고 하면 KSP 순에 의해서 용해도 순을 보면 용해도가 제일 작은 게 얘가 제일 작네요. 얘가 5등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얘 마그네슘 OH2 수산화 마그네슘이 제일 끝에서 두 번째 4등. 그 다음에 PbSO4와 AgCl 중에는 AgCl 용해도가 더 작네요. 얘가 3등, PbSO4가 2등, 그 다음에는 아예 가용성 이런 순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이온의 크기 차가 클수록 용해도 크다. 요 얘기 꼭 좀 잘 알아두시면서 자, 됐어요. 자, 177번 문제. 주류표상의 원소들은 특정 온도와 압력 하에서 고체체 혹은 기체 중 한 가지 물리적 상태로 존재한다. 아래 짝진 원소들이 25도 일기압 조건에서 같은 물리적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하는데 저기서 데이터 암기 가치요. BR하고요. BR하고 수은요. BR은 BR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은 얘네가 25도 일기압 조건에서 유일하게 액체예요. 자, 원소 중 이 두 개가 유일하게 액체. 그리고 금속들은 수은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고체.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 비활성 기체, H2 기체,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다음에 크립톤 등등등등, 진논 뭐 이런 식으로 비활성 기체는 전부 다 기체.
자, 그 다음에 수소 H2, 그 다음에 O2, N2, 그 다음에 Cl2, F2CL2, F2를 빼먹었네요. F2, 그 다음에 Cl2. 대표적으로 이들의 기체,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고체, 비금속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알고 다니면 좋더라. 그중 요 두 개, 원소 중에는 Br2하고, 브롬하고 수은이 25도씨 일기압에서 액체라는 거. 딱 둘밖에 없어요. 그랬죠. 둘밖에. 요거 데이터 암기로 외우고 다니면 좋더라. 시험에 나오라면 그리 높지 않지만, 그렇지만, 자, 데이터 암기로 알고 다니면 매우 좋더라. 그러면서 바로 보세요. 2번. 이 둘이 바로 누구다? 액체상이다. 그러면서 헬륨 기체고, 리튬은 금속이니까 고체, 수은 액체고, 네온 기체, Br2 액체고, Cl2 기체, 리튬 고체, 그 다음에 라돈은, 여기, 크립톤, 그 다음에가 진온, 진온보다 라돈이 먼저인가요? 라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온, 이렇게가 비활성 기체.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 기체. 여기 순서가 바뀌었던가? 진온이 먼저군요. 죄송해요. 진온이 먼저에 라돈이 맨 밑에. 진온, 그 다음에가 라돈. 이게 헷갈려, 매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이거 빨간색이 아니네. 자, 요 두 놈이 액체라는 거, 요거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는다. 자, 이렇게 해서 177번 문제 됐어요. 그 다음에 178번은 뭐 풀 필요도 없죠. 기체. 기체 용해는 발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날수록 용해도 크다. 그 다음에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죠. 그러니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서 용해도가 가장 크다. 기체 용해도. 앞에 거 압력에 대한 거는 헨리의 법칙, 온도에 대한 거는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용해는 발열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용해도 크다. 이런 식으로. 자, 17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죠. 부탄산, 수소, 포타슘. 바로 자, H2P에서 첫 번째 H가 중화된 HP-, 소위 중간염이죠. 마지막은 P- 이가인데 요 중간염 수용의 pH 구하라. 그럼 이 중간염 수용액의 pH는 어떻게 되더라? 농도에 관계없이 2분의 1 pKa1 플러스 pKa2 이걸로 풀죠. 그래서 여기다가 pK1과 pK2를 각각 대입하면 그러면 그때 pH는 얼마? 4.179다 하면서 답은 5번. 자,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그냥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도 별표 하나 하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180번 문제. 대가다 이거 되게 좋아요. 물의 자체 연화는 얘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KW 증가한다. 그래서 중성인 물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H 플러스의 몰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는 같은 조건에서 둘 다 농도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 pH와 pOH 역시 같은 조건에서 뭐한다? 낮아진다. 온도 증가 시. 자, 요 부분. 자, 그러면서 옳은 걸 골라라면서 첫 번째 물의 이온화 반응의 반응열은 플러스가 간다. 흡열이다. 맞는 얘기죠. 나번 물에 암모니아 수를 소량 넣으면 즉 OH 맛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평형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면 H 플러스 몰농도를 감소한다. 맞고 이온화도도 감소한다.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맞았고 방금 이온화도 감소한다는 얘기가 바로 다에 관련돼서 나오네요. 염산을 가하면 이온화도가 감소하는 거지 KW가 감소한 건 아니죠. 이온화도 물의 자체 이온화도가 감소한다. KW는 변치 않아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아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라번 물속의 수소나 음이온 OH- 농도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죠.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가와 나 이렇게 두 개 됐어요. 됐죠?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나와서 뭐 외웠겠네 다들. 자, 이렇게 해서 180번까지 풀어봤네요.